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중간까지는 좀 약했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이 이틀 연속 센 발언을 하긴 했죠. 뭐 팬데믹 이전에는 5%대 금리는 상상도 못 했는데, 지금은 이 수준이 충분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 여전하고, 연속 금리 인상 배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약간 이제 반대되는 뭐 반대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좀 이거보다는 좀 톤이 약한 발언들을 다른 연준위원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 범위 벗어나면 금리 올려야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다. 라팔 보스텍이 그런 말을 했죠. 과도한 긴축으로 경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연준 인사가 좀 이걸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제 확률이 그렇게 튀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7월에 올리고 그게 끝이 될 거야.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불거지진 않았고요. 또 걱정을 덜어주는 요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3분기 연속해서 플러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뭔가 봤더니 이제 소비 지출, 소비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기존의 잠정치에서 3.8%였는데 확정치에서 4.2%, 그러니까 소비가 예상보다 강한 거예요.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왔는데도 소비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금리를 올려봐야 한두 번일 텐데, 근데 이 정도로 버텼다면 급속한 경기 침체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대신 금리가 계속해서 오래 이어진다라면 아마 경기 둔화 정도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침체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2분기 GDP 나우를 보면 2분기도 지금 한 1.8% 정도 플러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갑작스럽게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연내 마이너스는 빨라봐야 4분기. 그럼 보통 경기 침체 선언하는 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올해는 경기 침체 없는 건 확실해졌고 그럼 내년도에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돼야 기업들의 실적을 걱정하고 막 그럴 텐데 아니, 미국의 경기가 저렇게 탄탄하면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도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침체 우려가 집중이 되면 빅테크의 자금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침체 우려가 완화되다 보니까 뭐 금융주라든가 오늘 러셀 2000 지수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우리 증시도 그렇게 나쁘진 않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 빠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영향을 좀 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65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근데 저항이 됐다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라인인데,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빠진 걸 분석하면서 오늘 외신에는 어떤 코멘트가 나왔냐면, 어, 라이벌인 한국 기업들 대비 불리한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말 바꾸면 뭐냐면 한국 기업들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덜 탄다는 의미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진 거 가지고 우리가 심하게 빠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거 주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애플은 꾸역꾸역 신고가. 예, 지금 190달러까지 오늘 장중에 넘어갔었는데 190.7달러인가? 그게 아마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꾸역꾸역 애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던 은행주, 은행주가 또 올라가면서 아, 미국은 빅테크가 깨져도 다른 종목, 빅테크가 주춤해도 다른 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분위기 만들어준 거. 요것도 이제 투자들에게는 또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아침에 한번 밀어낸 거 보고 말고는 아침에 밀어냈다가 10시경 바로 올라와서 이제 V자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12시 넘으면서부터는 꾸역꾸역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후에 저거 올라갈 때 뭐 대단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추정을 해보면 이제 분기, 상반기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반기 결산을 할 때 이제 완전히 그 종가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매수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유한 평가 가치가 이 정도로 좋아, 이렇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매수도 또 일부 좀 가담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로 내려왔다고, 80미치 과매도인데, 이제 과매도 내려가면서 이제 매수세가 또 가동이 되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쯤에서는 한번 올려도 되지 뭐 이런 어떤 인식. 그래서 오늘 다시 과매도에서는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이 부분이라는 점도 투자자들이 이 정도 되면 좀 종목도 올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점도 투자자들에게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제 팔았는데 선물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영끌까지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은 매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따져먹고 제가 계산하기에는 선물 매도 여력은 한 12,000계약 정도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 여력은 한 2만 계약 정도 넘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할 총알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지수에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긴 하죠. 그래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고요. 선물 매수 들어오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로 붙는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1,600억을 팔았지만 매도는 삼성전자가 매도 1위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 오히려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매수 기아, 현대차,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 지금 매수가 붙죠. 그래서 전차 쪽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 매수가 있거든요. 여기 기아 있고 여기 현대차 있고 이렇게 있는데 글로비스도 있죠. 근데 저 아랫단에 보면 조선주가 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 쪽은 자동차와 조선, 그러니까 업종으로 치면 저걸 운수 장비라고 그러죠. 운송 장비라고도 하고 또는 운수 장비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 좀 매수가 들어가 있고 일부 IT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이제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을 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팔고 그다음에 IT 계열의 종목들을 오늘 좀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 쪽에서는 딱히 이렇게 업종으로 갖다 붙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을 매수했다 이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기관은 조금 업종이 좀 보였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좀 매수한 거, 다음에 이제 IT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건 뭐 동진세미캠, STI, 신텍, 뭐 하나마이크로 이렇게 있지만 이 아랫단으로 내려가면 또 종목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담는 경향이 좀 이번 주 들어서는 특징적이었다. 이게 이제 3분기를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로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빅테크 외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게 미국에서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융주가 특히 두드러지게 좀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빅테크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와 그 외 종목군들이 교차 또는 빅테크가 이틀 가고 나머지 종목이 하루 가고 이 정도 비율로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애플이 하락하면 10억 달러 번다라는 베팅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애플을 공매도 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약간 좀 웃기는 게 10억 달러 그러면은 뭐 1조 3천억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1% 올라가면 버는 돈이 얼마예요, 벌써. 그러니까 얘기 규모가 막 300억 달러를 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애플이 1% 빠져서 10억 달러 버는 세력과 애플이 1% 올라가서 300억 달러 버는 세력이 충돌한다면 저게 뭐 공매도가 작정을 하면 그냥 찍어 누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공매도를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공매도 세력이 좀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도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월간 순매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연속 순매도하면 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 특징은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랐고 의류 OEM 관련된 종목군들 차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 외 종목들도 좀 올라간 게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가 이제 특징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편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월간 순매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작년 7월 이후에 월간 매매 규모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지금 12개월 연속 매수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들의 이제 매매를 잘 보면 뭔가 딱 보이실 것 같은데 혹시 안 보이세요? 딱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시면 그 분기가 끝날 때 외국인도 수급이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9월에 2조 1천억 팔았죠. 12월에 1조 6천억 팔았죠. 올해 이제 3월에 보면 매수가 줄었잖아요. 2,800억으로. 그리고 지금 6월이 되니까 1조 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를 보면 좀 묘하게도 분기가 끝나는 때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분기가 시작되면 또 매수가 좀 세졌어요. 다시. 예, 7월에 2조 3천억 들어온다든가 10월에 뭐 3조 3천억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건이 되려면
다음 분기에 되게 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그게 되는지 아니면 그 패턴이 깨지고 외국인들이 정말 매도로 바뀐 건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매도 당장은 그렇게 크게 의식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뭐 주말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 좋아요가 거의 900개가 터졌더라고요. 제가 말로만 맨날 한 1000개 부탁드려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사실 제가 그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생일 선물 잘 받은 걸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1000개는 또 목표로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